남편 장례식장에서 저는 제 아들과 똑같이 생긴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이 사연이 끝까지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무료 구독과 좋아요로 저와 함께 끝까지 걸어가 주세요.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주택가, 좁은 골목길 끝에 자리한 2층 집에서 정수는 오늘도 새벽 5시부터 분주합니다. 마당 한편에 정갈하게 놓인 장독대 옆에서 고추장을 젓가락으로 저으며 오늘 저녁 반찬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에 잠겼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 성호의 입맛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정순이지만 요즘 들어 남편은 집에서 차려준 밥상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여보, 아침 드세요. 정순이 상을 차리며 부르자 성호는 신문을 보던 손을 멈추고 식탁으로 향합니다. 하얀 와이셔츠에 검은 넥타이를 메고 있는 성호의 모습은 여전히 단정합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아침 식사를 하면서 오늘 일정을 이야기하거나 텔레비전 뉴스에 대한 감상을 나누지 않습니다. 오늘도 일찍 나가셔야 하나요? 정순의 물음에 성호는 고개만 끄덕일 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정순은 남편이 밥을 먹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예전에는 김치찌개 맛있네, 된장국 간이 딱 맞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던 성호였는데 언제부터인가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심지어 좋아하던 김치볶음밥도 몇 숟가락만 먹고 그만둡니다. 입맛이 없으세요? 몸이 안 좋으신 거 아니에요? 정순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묻자 성호는 괜찮다며 일어서서 재킷을 입습니다. 현관에서 구두를 신는 성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정수는 문득 남편의 어깨가 예전보다 처져 보인다는 생각을 합니다. 58살의 나이가 무겁게 느껴지는 걸까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정순의 인사에 성호는 손만 흔들며 집을 나섭니다.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정수는 남편이 출근한 후 혼자 남은 집안을 둘러봅니다.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아들 준호의 어린 시절 사진부터 초등학교 운동회, 중학교 졸업식, 대학 입학식, 그리고 최근 회사에서 찍은 단체 사진까지 시간의 흐름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사진들을 보며 정수는 잠시 미소를 짓습니다. 준호는 아버지를 닮아 키가 크고 눈매가 선명한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식탁을 치우며 정수는 가계부를 꺼내 펼쳐봅니다. 매일 아침 가계부를 쓰는 것이 30년간 변하지 않은 습관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달 동안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분명히 성호가 준 생활비보다 나간 돈이 더 많습니다. 처음에는 계산 실수라고 생각했는데 몇 번을 다시 계산해봐도 결과는 같습니다. 어디서 돈이 이렇게 나간 걸까? 정수는 영수증들을 하나하나 다시 확인해 봅니다. 마트에서 장 본 것, 전기요금, 가스요금, 전화요금. 모든 것이 평소와 비슷한 수준인데도 통장 잔액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혹시 성우가 따로 돈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칩니다. 마당에 나가 빨래를 널며 정수는 이웃집 아주머니와 인사를 나눕니다. 정순 씨, 어제 밤늦게 아저씨 들어오시던데 요즘 일이 많으신가 봐요. 이웃집 김 여사의 말에 정수는 뜨끔합니다. 남편의 늦은 귀가를 이웃들도 눈치채고 있다니. 네, 회사 일로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정수는 대충 둘러대며 빨래를 털어 널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혼자 간단히 국수를 삶아 먹으며 정수는 준호에게 전화를 겁니다. 준호야, 엄마야. 밥은 먹었니? 네, 엄마. 회사에서 먹었어요. 왜 갑자기 전화하셨어요?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정수는 아들과의 대화에서 위안을 찾으려 합니다.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건강하시고?
준호의 질문에 정수는 잠시 말문이 막힙니다. 아버지는 잘 계셔. 그런데 요즘 좀 바쁘신 것 같아. 정수는 아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 대충 둘러댑니다. 엄마도 건강 챙기시고 주말에 집에 갈게요. 준호의 말에 정수는 그제서야 밝은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그래, 준호가 좋아하는 갈비찜 만들어 놓을게. 오후 시간 정수는 장독대 옆에 앉아 고추장을 저으며 생각에 잠깁니다. 이 집도 이 가족도 내가 지켜온 거야.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남편과 아들을 뒷바라지하며 살아온 세월이 28년입니다. 시집 올 때 가져온 이불 한 채와 옷가지 몇 벌이 전부였지만 정수는 이 집을 따뜻한 보금자리로 만들어 왔습니다. 가끔 성우와 말다툼을 하기도 했습니다. 성우가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올 때, 준호 교육비 문제로 의견이 갈릴 때, 시댁 어른들 때문에 속상할 때.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래도 남편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참고 견뎠습니다. 다른 여자들처럼 화려한 삶을 살지는 못했지만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며 정수는 성우가 좋아하는 생선구이를 만듭니다. 예전에는 당신이 만든 생선구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라고 말하던 남편의 목소리가 그립습니다. 요즘은 맛있다는 말은커녕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혹시 자신의 요리 솜씨가 떨어진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저녁 시간이 되어도 성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평소 6시면 들어오던 남편이 7시, 8시가 되어도 연락이 없습니다. 정수는 핸드폰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봅니다. 한참 후에야 성우가 받습니다. 왜? 저녁 언제 드시려고요? 늦을 것 같으니까 먼저 드셔. 성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성우가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성우에게서 술 냄새가 진하게 납니다. 하지만 평소 마시던 소주 냄새가 아닌 양주 냄새입니다. 늦게 들어오셨네요. 저녁은 드셨어요? 정순이 물으니 성우는 먹었다며 바로 방으로 향합니다. 누구랑 드셨는데요? 정순이 조심스럽게 묻자 성우는 문을 닫기 전에 회사 사람들이라고 짧게 대답합니다. 정수는 성우가 벗어놓은 재킷을 들어 옷장에 걸며 무언가 이상함을 느낍니다. 재킷 주머니에서 영수증 하나가 떨어집니다. 호텔 레스토랑 영수증인데 금액이 15만 원입니다. 회사 동료들과 간단히 술을 마시기에는 너무 비싼 곳입니다. 정수는 영수증을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날 밤 정수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코를 고는 남편을 바라보며 호텔 영수증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15만 원짜리 저녁 식사, 그것도 회사 동료들과 함께라고 했는데 정말 그럴까요? 정수는 뒤척이며 천장을 바라봅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인데 언제부터 이렇게 멀게 느껴지기 시작한 걸까요? 새벽 2시경 성우가 갑자기 일어나 화장실로 향합니다. 정수는 잠든 척하며 남편의 움직임을 살핍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성우는 거실로 나가더니 한참 동안 전화 통화를 합니다. 목소리가 작아서 내용은 들리지 않지만 평소와 다른 다정한 어조가 느껴집니다. 정순의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다음 날 아침 성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서둘러 준비를 합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나가세요? 정순이 묻자 성우는 중요한 미팅이 있다며 아침도 제대로 먹지 않고 집을 나섭니다. 정수는 남편이 나간 후 그의 방을 살펴봅니다. 서랍장 깊숙이 숨겨둔 통장을 발견합니다. 자신이 모르는 계좌였습니다. 통장을 펼쳐보니 매달 일정한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50만 원씩
때로는 100만 원씩. 정순의 손이 떨립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가는 걸까요? 가계부에 적히지 않은 지출들이 이렇게 많았다니. 정수는 통장을 다시 원래 자리에 넣고 마음을 추스릅니다. 혹시 성우가 무슨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달랩니다. 오후에 준호가 깜짝 방문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계세요? 아버지는 회사에 계셔. 왜 갑자기 왔어? 준호는 평소와 달리 표정이 심각합니다. 엄마, 혹시 아버지가 요즘 이상한 행동하시는 거 없어요? 정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아들도 뭔가 눈치챈 게 분명합니다. 무슨 이상한 행동? 정순이 조심스럽게 묻자 준호는 망설이다가 입을 엽니다. 회사 선배가 그러는데 아버지를 강남 쪽에서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 젊은 여자랑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수는 숨이 막힐 것 같습니다. 젊은 여자라니. 설마. 그럴 리가 없어. 잘못 본 거겠지. 준호는 엄마의 창백한 얼굴색을 보며 후회합니다. 엄마, 저도 확실하지 않은 얘기라서 그냥 잘못 본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순의 마음은 이미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습니다. 호텔 영수증, 비밀 통장, 그리고 이제 젊은 여자와의 목격담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저녁 시간 성우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기분이 좋아 보입니다. 심지어 정순이 차려준 저녁상을 보며 맛있겠다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정수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더욱 의심스러워집니다. 오늘 미팅은 잘 되셨어요? 응, 아주 잘 됐어. 성우의 대답에는 들뜬 기분이 묻어납니다. 식사 중에 성우가 갑자기 말합니다. 정순아, 나 내일 부산에 출장 가야 해. 일주일 정도 있을 것 같아. 정수는 젓가락을 든 손이 멈춥니다. 갑자기요? 회사에서 출장 보낸다고 했어요? 응, 중요한 프로젝트거든. 성우는 자연스럽게 대답하지만 정수는 뭔가 어색함을 느낍니다. 그날 밤 성우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정수는 남편이 잠든 후 조용히 그의 핸드폰을 확인해 봅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서 열어볼 수 없지만 화면에 여러 통의 부재중 전화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모두 수진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였습니다. 정수는 그 이름을 마음속에 새깁니다. 다음 날 새벽 성우는 큰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연락 자주 해요. 정순이 인사하자 성우는 평소와 달리 정순의 어깨를 살짝 두드리며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오히려 정순을 더욱 불안하게 만듭니다. 성우가 출장을 간 첫날 밤 정순은 혼자 저녁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봅니다. 평소 같으면 남편이 없어도 크게 외롭지 않았는데 오늘은 왠지 집안이 너무 조용합니다. 준호에게 전화를 걸어 같이 저녁을 먹자고 하지만 준호는 야근 때문에 못 온다고 합니다. 밤 11시경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정수는 깜짝 놀라며 문 쪽으로 향합니다.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정수는 가슴이 쿵쾅거리며 문을 엽니다. 2명의 경찰관이 심각한 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장성호 씨 부인이십니까? 네.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정순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장성호 씨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지금 대학병원 응급실에 계신데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수는 그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교통사고요? 그럴 리가. 남편은 부산 출장을 갔는데요. 경찰관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설명합니다. 사고 현장이 서울 강남 쪽입니다. 부산이 아니라요. 정수는 다리에 힘이 빠져 벽에 기댑니다.
남편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도 충격이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남편의 안전이 더 걱정됩니다. 지금 어떤 상태예요? 일단 병원으로 가보시죠. 경찰관의 말에 정수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병원으로 향합니다. 택시 안에서 정수는 손을 모으고 기도합니다. 제발, 제발 무사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불길한 예감이 스며듭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정수는 의사를 찾아 남편의 상태를 묻습니다.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젓습니다. 유족분이시죠? 안타깝게도.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정수는 그 의미를 알아챕니다. 성우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는 성우의 모습을 본 순간 정수는 무릎이 꺾여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여보, 여보. 정수는 남편의 차가워진 손을 잡고 흐느껴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떠나다니. 준호가 급히 달려와 엄마를 부축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준호도 아버지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성우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남편은 왜 부산 출장이라고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강남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병원에서 나오며 정수는 준호에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 준호는 엄마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지금은 장례 준비가 더 급합니다. 정수는 남편을 떠나보내야 한다는 현실 앞에서 눈물을 삼킵니다. 장례식장은 국화꽃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정수는 상주복을 입고 성호의 영정사진 앞에 앉아 조문객들을 맡고 있습니다. 친척들과 성호의 회사 동료들, 그리고 동네 이웃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예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하지만 정순의 귀에는 그 어떤 위로의 말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준호는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도 불구하고 장례 준비를 도맡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엄마, 아버지 회사에서 화환도 보내주시고 부의금도 많이 내주셨어요. 준호의 말에 정수는 고개만 끄덕일 뿐입니다.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성우가 마지막에 왜 거짓말을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첫째 날 저녁 조문객들이 대부분 돌아간 후 정수는 혼자 영정 사진을 바라봅니다. 사진 속 성우는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승진했을 때 찍은 사진인데 그때만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보, 정말 왜 그런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정수는 영정 사진을 향해 혼잣말을 합니다. 둘째 날 오전 조문객들이 다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순의 시선을 사로잡는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단정한 검은 한복을 입고 조용히 들어오는 여자였습니다. 나이는 30 중반쯤으로 보이는데 얼굴이 묘하게 낯익습니다. 정수는 그 여자를 유심히 지켜봅니다. 그 여자는 성호의 영정사진 앞에서 깊게 절을 올린 후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다른 조문객들과 달리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그 슬픔이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정수는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저 여자는 누구일까요? 왜 남편의 죽음을 저렇게 슬퍼하는 걸까요? 수진아, 여기 있었구나. 성호의 회사 동료 중 한 명이 그 여자를 부르며 다가옵니다. 정수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흐릅니다. 수진. 성호의 핸드폰에서 봤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정수는 더욱 주의 깊게 그 여자를 관찰합니다. 수진이라 불린 여자는 다른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지만 시선은 계속 성호의 영정 사진을 향해 있습니다. 정수는 그 여자의 옆모습을 보며
깜짝 놀랍니다. 코의 모양, 턱선, 심지어 서 있는 자세까지 묘하게 젊은 시절의 자신과 닮아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조문객들이 식사를 하러 나간 사이 정수는 수진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실례지만 고인과는 어떤 관계셨나요? 정순의 질문에 수진은 놀란 듯 고개를 듭니다. 가까이서 본 수진의 얼굴은 정순을 더욱 당황하게 만듭니다. 젊은 시절 거울 속에 자신을 보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진은 말을 잇지 못하고 머뭇거립니다. 정수는 수진의 당황하는 모습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정순이 다정하게 말하자 수진은 고개를 떨구며 조용히 대답합니다. 저도 유가족입니다. 유가족이라는 말에 정수는 머리가 하얘집니다. 무슨 말인가요? 성호의 유족은 자신과 준호뿐인데 저 여자가 무슨 유족이라는 건가요? 유가족이라고 하시면 정순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수진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습니다. 그때 준호가 다가와 엄마를 부릅니다. 엄마, 장례식장 관계자가 찾으세요. 정수는 수진과의 대화를 중단하고 준호를 따라갑니다. 하지만 마음은 온통 수진의 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유가족이라니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저녁 시간 정수는 상주방에서 혼자 앉아 생각에 잠깁니다. 수진의 얼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돕니다. 그 얼굴이 왜 이렇게 낯익은 걸까요? 그리고 유가족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정수는 성호의 유품들을 하나씩 살펴봅니다. 성호의 지갑에서 정수는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합니다.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인데 그 여자의 얼굴이 바로 수진과 닮아 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수진, 민재 1993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정순의 손이 덜덜 떨립니다. 1993년이면 준호가 태어난 해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사진 속 아기의 얼굴이었습니다. 어린 준호와 거의 똑같았습니다. 정수는 그 사진을 보며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낍니다. 혹시 성호에게 다른 가족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것도 자신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요. 밤늦게 정수는 성호의 서류들을 모두 뒤져봅니다. 그러다가 보험 서류 한 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수익자란의 배우자 김정순, 아들 장준호 다음에 기타 박수진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정수는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박수진, 장례식장에서 만난 그 여자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성호의 보험 수익자에 그 여자의 이름이 있는 걸까요? 더욱이 기타라는 애매한 관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정수는 서류를 들고 있는 손이 떨리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여보, 이게 대체 무슨 일인 거예요? 정수는 성호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슬픔도 큰데 이제는 남편이 숨겨온 비밀까지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준호를 불러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혹시 자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정수는 내일 장례가 끝나면 수진을 다시 만나 정확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결심합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알아야겠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남편에 대해 자신이 모르는 것이 이렇게 많았다니. 셋째 날 새벽 정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영정 사진을 바라봅니다. 사진 속 성우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지만 이제 그 웃음마저 거짓으로 느껴집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였던 거예요? 정순의 속삭임이 조용한 장례식장에 울려 퍼집니다. 장례가 끝난 후 정수는 마지막 조문객들을 배웅하며 수진의 모습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정수는 아쉬운 마음으로 장례식장을 나서며 준호에게 말합니다. 준호야, 엄마가 처리할 일이 있으니까 먼저 집에 가 있어. 엄마 혼자 괜찮으세요? 같이 가죠. 준호가 걱정스럽게 말하지만 정수는 고개를 젓습니다. 괜찮아. 금방 갈게. 정수는 장례식장 직원에게 수진의 연락처를 물어봅니다.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라서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직원의 말에 정수는 실망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조물록을 다시 살펴보며 수진과 관련된 단서를 찾아봅니다. 그러다가 수진과 함께 온 것으로 보이는 사람의 주소를 발견합니다. 다음 날 정수는 그 주소를 찾아갑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주택가였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으며 정수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낍니다. 과연 수진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난다면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정수는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망설입니다. 그때 앞쪽에서 익숙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수진이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시장 봉투를 들고 있는 수진의 모습을 보며 정수는 서둘러 뒤를 따릅니다. 수진은 오래된 빌라 앞에서 멈춰서더니 현관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정수는 그 빌라의 주소를 마음속에 새기며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펴봅니다. 1시간쯤 지나서 빌라에서 젊은 남자가 나옵니다. 정수는 그 남자를 보는 순간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섭니다. 그 남자의 얼굴이 준호와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키도 비슷하고 걸음걸이까지 흡사합니다. 정수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며 그 남자를 바라봅니다. 그 남자는 대학생으로 보이는 차림새였습니다. 가방을 메고 급하게 걸어가는 모습이 바로 준호와 똑같습니다. 정수는 그 남자를 따라가고 싶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정수는 자신의 볼을 꼬집어 봅니다. 아픕니다. 현실이었습니다. 정수는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엄마 어디 다녀오셨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라고 말하지만 정수는 제대로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 일로 처리할 게 있어서. 정수는 준호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봅니다. 오늘 본 그 남자와 정말 닮았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성호의 유품을 다시 뒤져봅니다. 옷장 깊숙이 숨겨진 상자를 발견합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편지들과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 봉투에는 수진에게라고 적혀 있고 발신자는 성호였습니다.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쳐봅니다. 수진아, 미안해. 정순이와 결혼하게 되었어. 하지만 너와 아이는 절대 포기할 수 없어. 내가 책임질게. 편지의 내용을 읽으며 정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성우가 자신과 결혼하기 전에 수진과 사귀고 있었고 심지어 아이까지 있었다는 뜻입니다. 정수는 편지를 다 읽을 용기가 나지 않아 다시 상자에 넣습니다. 다음 날 정수는 다시 그 빌라 앞으로 갑니다. 이번에는 용기를 내어 현관문을 두드립니다. 누구세요? 안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저 어제 장례식장에서 뵈었던 정순입니다. 한참의 침묵 후에 문이 열립니다. 수진은 놀란 표정으로 정순을 바라봅니다. 어떻게 여기를?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들어와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정순의 말에 수진은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줍니다. 집안은 소박하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거실 벽에는 젊은 남자의 사진들이 걸려 있는데 바로 어제 본 그 남자였습니다. 차 한 잔 드릴게요. 수진이 주방으로 향하며 말합니다. 정수는 거실을 둘러보며 그 남자의 사진들을 자세히 봅니다. 어린 시절부터 최근까지의 사진들이
시간 순서대로 걸려 있습니다. 정수는 그 사진들을 보며 소름이 돋습니다. 마치 준호의 성장 과정을 보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수진이 차를 가져와 앉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정순이 먼저 입을 엽니다. 어제 유가족이라고 하셨는데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을까요? 수진은 차 잔을 들고 있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정순이 놓치지 않습니다. 저는 성호 씨와 수진이 말을 시작하려다가 멈춥니다. 정수는 참을성 있게 기다립니다. 저는 성호 씨와 예전에 연인 사이였어요. 그리고 민재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수진의 고백에 정수는 예상했던 일이지만 여전히 충격을 받습니다. 민재요? 정순이 묻자 수진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23살이에요. 지금 대학교 3학년이고요. 정수는 빠르게 계산해 봅니다. 23살이면 준호와 같은 나이입니다. 혹시 1993년에 태어났나요? 정순의 질문에 수진은 놀란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어떻게 그걸? 수진이 의아해하자 정수는 성호의 지갑에서 찾은 사진을 꺼내 보여줍니다. 수진은 그 사진을 보며 눈물을 글썽입니다. 이 사진, 성호 씨가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네, 남편 지갑에서 찾았어요. 정순의 말에 수진은 더욱 당황합니다. 그럼 정순 씨는 모든 걸 아시는 거예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아니요, 아무것도 몰라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야 조금씩 알게 되었어요. 정순의 말에 수진은 안도의 표정을 짓습니다. 성호 씨가 정순 씨께는 저희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순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직접적으로 묻습니다. 수진 씨,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성호와 어떤 사이였고 민재는 누구인가요? 수진은 한참 동안 망설이다가 입을 엽니다. 저와 성호 씨는 정순 씨와 결혼하기 전에 약혼한 사이였어요. 그런데 민재를 임신했을 때, 그때 정순 씨가 나타나셨어요. 수진의 말에 정순은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가 나타났다고요? 성호 씨 부모님이 정순 씨와의 결혼을 더 원하셨어요. 집안 조건이 더 좋다고. 그래서 저는 혼자 민재를 낳아 키웠어요. 정수는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함을 느낍니다. 성우가 자신과 결혼하기 전에 수진과 약혼했었고 수진이 임신한 상태에서 자신과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비밀로 민재를 후원해왔던 것입니다. 그럼 보험 수익자의 수진 씨 이름이 있는 것도 정순이 말하자 수진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성호 씨가 민재 교육비며 생활비를 계속 보내주셨어요. 저희를 책임지겠다고 하시면서 수진의 말에 정수는 마침내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엄마 왔어요.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민재가 돌아온 것입니다. 정수는 긴장하며 그를 기다립니다. 곧 거실로 들어온 민재를 본 순간 정수는 숨이 막힐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정말로 준호와 쌍둥이처럼 닮아 있었습니다. 민재가 거실로 들어오는 순간 정수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키, 얼굴형,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준호와 똑같았습니다. 민재는 정순을 보고 깜짝 놀라며 수진을 바라봅니다. 엄마, 이분은 누구세요? 민재의 목소리까지 준호와 비슷해서 정수는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민재야, 이분은. 수진이 말을 시작하려다가 멈춥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입니다. 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성호 씨 부인입니다. 민재는 그 말을 듣고 표정이 굳어집니다. 아, 그러시군요.
민재는 정순을 피하듯 자신의 방으로 향합니다. 민재야, 잠깐만. 수진이 부르지만 민재는 돌아보지 않고 방문을 닫아버립니다. 정수는 민재의 반응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낍니다. 왜 저렇게 피하려고 하는 걸까요? 민재가 성호 씨에 대해 알고 있나요? 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수진이 말을 망설입니다. 성호 씨가 다른 가정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를 만나러 오실 때마다 조심스러워 했어요. 정수는 가슴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성호가 이중 생활을 해왔다는 것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집에 돌아와서도 민재의 얼굴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엄마, 오늘은 어디 다녀오셨어요? 라고 묻자 정수는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아버지 일로. 준호는 엄마의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채지만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준호와 민재의 얼굴이 번갈아가며 떠올랐습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닮을 수 있는 건가요? 혹시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이유가 있는 걸까요? 정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뒤척이며 새벽을 맞았습니다. 다음 날 정수는 민재가 다니는 대학을 알아냈습니다. 수진이 무심코 언급했던 대학 이름을 기억해뒀던 것입니다. 정수는 그 대학 정문 앞에서 민재를 기다렸습니다. 오후 3시경 민재가 친구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정수는 용기를 내어 민재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재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정순의 말에 민재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친구들을 돌아봅니다. 저기, 먼저 가 있어. 나중에 연락할게. 친구들이 떠난 후 민재는 정순을 마주봅니다. 무슨 일이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할 말이 없어요. 민재 씨,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성호 씨와는 어떤 관계였나요? 정순의 질문에 민재는 고개를 돌립니다. 그런 걸 왜 저한테 묻는 거예요? 어머니가 다 아시잖아요. 민재의 말에 정수는 깜짝 놀랍니다. 어머니라고 하면 수진 씨 말인가요? 당연하죠. 수진 씨는 제 엄마니까요. 민재의 대답에 정수는 더욱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럼 성호 씨는 아버지였어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대답합니다. 정수는 그 말을 듣고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로 성호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민재 씨, 혹시 준호라는 사람 아세요? 정순이 조심스럽게 묻자 민재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집니다. 아버지, 다른 아들이죠. 민재의 말에 정수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민재도 준호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얘긴 하지 마세요. 민재가 갑자기 일어서며 말합니다. 저는 아버지 때문에 평생 숨어서 살아야 했어요. 정식 가족도 아니고 그렇다고 남남도 아니고. 민재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수는 민재의 마음이 이해되었습니다. 민재 씨, 미안해요. 저도 몰랐어요. 성우가 이런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는 것을. 정순의 말에 민재는 잠시 정순을 바라봅니다. 정말 몰랐다고요? 네, 정말 몰랐어요. 장례식장에서 수진 씨를 처음 봤을 때도 누군지 몰랐어요. 민재는 한참 동안 정순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쉽니다. 그럼 준호도 저희 존재를 모르겠네요. 네, 아직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어요. 정순의 대답에 민재는 복잡한 표정을 짓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이런 일이. 정순은 집에 돌아와 준호를 불러 앉혔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준호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준호는 엄마의 심각한 표정을 보며 긴장합니다. 무슨 일이세요, 엄마? 아버지에 대한 얘기야. 아버지가
다른 가족이 있었던 것 같아. 정순의 말에 준호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다른 가족이요? 수진이라는 여자분과 민재라는 아들이 있어. 민재는 너와 같은 나이야. 준호는 그 말을 듣고 충격에 빠집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정수는 지금까지 알게 된 모든 것을 준호에게 이야기합니다. 수진과의 만남, 민재의 존재, 성우의 이중 생활에 대한 모든 것을. 준호는 말없이 듣다가 갑자기 일어섭니다. 그럼 아버지는 저희를 속이고 다른 가족과도 살았다는 거예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왜 저희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정순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왜 성우는 이런 비밀을 평생 숨기고 살았던 걸까요? 그날 저녁 신우이 혜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순아, 성우 일로 할 말이 있어서 전화했어. 혜선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웠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만나서 얘기하자. 집으로 갈게. 1시간 후 혜선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혜선은 정순과 준호를 보며 무거운 표정을 짓습니다. 너희들 수진이에 대해서 알게 된 모양이구나. 혜선의 말에 정수는 깜짝 놀랍니다. 언니도 알고 계셨어요? 사실 우리 집안에서는 다 알고 있었어. 혜선의 고백에 정순과 준호는 더욱 놀랍니다. 그럼 왜 저희한테는 아무 말도. 성우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거든. 너희들 상처받을까 봐서. 혜선은 깊은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실 성우는 수진이랑 먼저 약혼했었어. 근데 너희 결혼이 정해지면서 수진이와 헤어져야 했지. 정수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진이가 뱃속에 임신한 상태였다는 말이에요? 정순의 질문에 혜선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성우는 두 여자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결국 너와 결혼을 선택했어. 하지만 수진이와 아이는 포기할 수 없다고 했지. 정수는 바닥에 주저앉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럼 저희 결혼이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빼앗은 거예요? 정순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런 게 아니야. 그때는 집안끼리 정한 결혼이 당연했으니까. 혜선이 위로하지만 정순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믿어왔던 결혼이 이런 비밀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니. 혜선이 돌아간 후 정수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밥을 해야 한다는 생각도 집안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엄마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봐도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정순을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정순은 진실을 끝까지 알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혜선의 말이 정말 사실인지 그리고 숨겨진 다른 비밀은 없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정수는 성우의 유품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옷장 깊숙이, 책상 서랍 구석구석까지 모든 곳을 뒤졌습니다. 성우의 오래된 수첩에서 정수는 이상한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1993년 5월 15일 수진 출산, 1993년 5월 15일 정순 출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같은 날짜가 2번 적혀 있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정수는 그 날짜를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바로 준호가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정수는 급히 준호의 출생신고서를 찾아봤습니다. 분명히 5월 15일 오후 2시 30분에 태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수진의 아들 민재도 같은 날에 태어났다는 말인가요?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는 걸까요? 정수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 더 자세히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정수는 준호가 태어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서울중앙병원이었는데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 대학병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병원 기록과에 가서 1993년 출산 기록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개인정보라서 함부로 보여드릴 수는 없고 본인 확인이 되면 가능합니다. 정수는 신분증과 준호의 출생신고서를 보여주며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제 아들의 출산 기록만 보고 싶어요. 중요한 일이라서요. 직원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오래된 장부를 꺼내왔습니다. 1993년 5월 15일 출산 기록이죠? 네, 맞습니다. 직원이 장부를 펼치자 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 같은 병원에서 태어난 아기가 2명이었습니다. 오후 2시 30분 어머니 김정순, 아기 남아 오후 2시 45분 어머니 박수진, 아기 남아 겨우 15분 차이로 두 아기가 태어났던 것입니다. 정수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날 병원에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정순이 조심스럽게 묻자 오래 근무한 간호사가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 아, 그날 정전이 있었어요. 오후 3시경에 갑자기 전기가 나가서 1시간 정도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나네요. 정수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정전이 났다면 병원이 어수선했을 것이고 그 와중에 실수가 일어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 그 정전 때문에 아기들이 바뀔 수도 있었나요? 정순의 질문에 간호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당시 상황이 너무 혼란스러웠거든요. 신생아실에 여러 아기들이 있었는데 정전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확인이 어려웠던 건 사실이에요. 간호사의 말에 정수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혹시 준호와 민재가 바뀐 것은 아닐까요? 정수는 급히 집으로 돌아와 준호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조사해 본 결과 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병원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준호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제가 진짜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가능성은 있어. 정순도 이런 말을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준호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저 바람 좀 쐬고 올게요. 준호가 나간 후 정수는 혼자 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 씨 만나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일이에요. 수진은 정순의 심각한 목소리를 듣고 불안해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직접 만나서 말씀드릴게요. 내일 오후에 댁으로 가도 될까요? 다음 날 오후 정순은 수진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수진은 차를 내오며 정순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수진 씨도 힘드실 텐데. 정수는 수진과 마주 앉아 병원에서 알아낸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수진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바뀌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태어났고 정전까지 있었으니까요. 정순의 말에 수진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수진 씨, 혹시 민재가 어렸을 때 성우와 닮지 않는다고 생각한 적 없나요? 정순의 질문에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민재는 성우 씨보다 저를 더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가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반대로 성우 씨는 준호가 자신과 정말 닮았다고 자주 말씀하셨고요.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정말로 아이들이 바뀐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키워온 아이들이 사실은 서로의 친아들이었던 것일까요? 정수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를 해봐야겠어요. 그래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순의 말에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재에게 말해봐야겠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그날 저녁 수진은 민재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민재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제가 정순 씨의 친아들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가능성이 있어. 확실하게 하려면 검사를 해봐야 해. 같은 시간 정순도 준호에게 수진과의 대화 내용을 전했습니다. 준호는 더욱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민재가 엄마의 진짜 아들이고 저는 준호야, 아직 확실하지 않아. 그리고 피가 섞였든 아니든 넌 내 아들이야. 하지만 두 가족 모두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정말로 아이들이 바뀌었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정수는 성우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혹시 성우가 진실을 알고도 침묵했던 것은 아닐까요? 정수는 성우의 유품을 다시 뒤져봤습니다. 그러다가 오래된 편지 하나를 더 발견했습니다. 정순에게라고 적힌 봉투였는데 안에는 성우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순아, 미안하다. 나는 평생 거짓말을 하며 살았다. 아이들 일도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야겠지만 용기가 나지 않는다. 편지를 읽으며 정수는 성우가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우는 세상에 없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것은 친자 확인 검사뿐이었습니다. 정수는 마음을 다잡고 결심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정리하겠다고. 일주일 후 정순과 수진은 서울대병원 유전자 검사센터에서 만났습니다. 준호와 민재도 함께 왔지만 네 사람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받기 위해 온 것입니다. 정수는 손바닥에 땀이 날 정도로 떨렸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장준호, 장민재님 보호자분들이세요? 간호사가 부르자 네 사람이 모두 일어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결과지를 들고 심각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상당히 특별한 경우입니다. 앉으시고 들어보세요. 의사는 결과지를 펼치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장준호 씨와 김정순 씨는 친자 관계가 아닙니다. 반대로 장민재 씨와 김정순 씨가 친자 관계로 나타났습니다. 정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의자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정말로 아이들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또한 장준호 씨와 박수진 씨도 친자 관계로 확인되었습니다. 의사의 말에 수진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친어머니가 수진이고 민재는 정순의 친아들이었던 것입니다. 23년 동안 서로 다른 집에서 자란 아이들이 사실은 바뀐 것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오며 네 사람은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수진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고 민재도 정순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정순은 23년 동안 키운 준호가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보다 진짜 친아들 민재와 떨어져 살았다는 것이 더 마음 아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23년 동안 우리가 서로의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니. 정순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동안 민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친아버지가 다른 가족과 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 말하지 못했을 민재의 심정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 민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재의 목소리에는 혼란과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23년 동안 수진을 엄마라고 부르며 살았는데 갑자기 친엄마가 다른 사람이라니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준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정말 모르겠어요. 엄마는 엄마인데. 준호는 정순을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23년 동안 함께 살며 쌓은 정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었습니다. 정수는 두 아들을 번갈아 보며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우리 카페에 가서 차분히 이야기해보자. 네 사람은 병원 근처 조용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정수는 민재와 준호를 마주보며 앉았고 수진도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재야. 정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23년 늦었지만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를 제대로 키우지 못해서. 민재는 정순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에요. 수진 엄마가 저를 정말 잘 키워주셨어요. 수진도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내가 너의 친엄마지만 정순 씨가 너를 정말 사랑으로 키우셨어.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엄마는 제게 정말 좋은 엄마셨어요. 그때 민재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이상한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세 사람의 시선이 민재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무슨 얘기? 정순이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서 실수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하시면서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혼잣말을 하셨어요. 민재의 말에 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성우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아버지는 우리가 바뀌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네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우 씨가 가끔 준호를 보면서 민재와 너무 닮았다고 말씀하시곤 했어요. 그때는 그냥 형제라서 닮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성우는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말할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아버지는 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준호가 궁금해했습니다. 정순이 대답했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를 상처 주기 싫어서였을 거야. 이미 23년이나 지났는데 갑자기 진실을 말하면 모든 게 무너질까봐 무서웠을 거고.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어떤 엄마랑 살아야 하는 건가요? 정수는 민재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재에게는 수진이 진짜 엄마나 다름없었을 텐데 갑자기 자신과 살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민재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돼.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정순의 말에 민재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감사해요. 저는 수진 엄마와 계속 살고 싶어요. 하지만 정순 엄마도 제 엄마니까 자주 찾아뵐게요. 준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정순 엄마와 계속 살고 싶어요. 하지만 수진 어머니도 제 친어머니시니까 앞으로는 자주 뵙고 싶어요. 수진은 준호의 말에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수는 세 사람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피가 섞였다고 해서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보낸 시간과 사랑이 진짜 가족을 만드는 것이라고. 그래, 우리 모두 가족이야. 피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야. 민재가 정순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저도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요? 정수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이지. 넌 내 아들이야. 준호도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가끔 찾아뵐게요. 네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23년 만에 진실을 알게 되었지만 그 진실이 그들을 갈라놓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가족이 되었습니다. 정수는 민재와 준호를 모두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였고
수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카페를 나오며 정수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성우가 저 위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을까요? 여보, 이제야 모든 게 정리된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정순의 속삭임이 바람에 실려 사라졌습니다. 그날부터 두 가족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명절에는 모두 함께 차례를 지냈습니다. 정수는 민재에게 요리를 가르쳐 주었고 수지는 준호에게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성우가 남긴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이제는 모두가 함께 치유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매일 아침 장독대 옆에 앉아 고추장을 저으며 지난 일들을 되돌아봅니다. 성우의 갑작스러운 죽음, 숨겨진 비밀들, 그리고 바뀐 아이들의 진실까지 마치 꿈 같은 일들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 민재랑 수진 어머니 오신다고 하셨죠? 준호가 부엌에서 나오며 묻습니다. 오늘은 두 가족이 함께 모이는 날입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정순의 집에서 모여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새로운 전통이 되었습니다. 응, 곧 올 거야.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만들어 놨어. 정수는 준비된 음식들을 살펴봅니다. 준호가 좋아하는 갈비찜, 민재가 좋아한다던 잡채, 그리고 수진이 칭찬했던 김치찌개까지. 이제는 네 사람의 취향을 모두 고려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예전에는 성우와 준호만 생각하면 되었는데 이제는 가족이 더 늘어났습니다. 오후 2시경 수진과 민재가 도착했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민재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엄마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어서 와라, 민재야.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잡채도 만들었어. 수진도 손에 과일 봉지를 들고 들어옵니다. 정순 씨, 항상 고생만 시켜서 미안해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족인데. 정순과 수진 사이에는 이제 어색함이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같은 남자를 사랑했던 여자들이라는 복잡한 감정이 있었지만 아이들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네 사람의 모습은 평범한 가족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준호는 민재에게 회사 생활 이야기를 들려주고 민재는 대학 수업 이야기를 합니다. 정순과 수진은 그런 두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우리 아들들이 이렇게 잘 지내니까 정말 다행이야. 엄마, 저 다음 달에 군대 가기로 했어요. 민재가 갑자기 말합니다. 정수는 숟가락을 든 손이 멈춥니다. 벌써? 네, 미루고 있었는데 이제 가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민재의 말에 정수는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이제 막 친아들과 가까워졌는데 헤어져야 한다니. 그럼 입대 전에 우리 가족 사진 찍자. 수진이 제안합니다. 4명이 함께 찍는 가족 사진. 정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23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짜 가족 사진을 찍고 싶었습니다. 준호도 좋은 생각이에요라며 동의합니다. 다음 주 네 사람은 사진관에서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정순과 수진이 가운데 앉고 준호와 민재가 뒤에 섰습니다. 사진사가 자, 웃으세요라고 말하자 네 사람 모두 자연스럽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지난 시간의 아픔도 있었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도 담겨 있었습니다. 민재의 입대일이 다가왔습니다. 정수는 민재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잔뜩 만들어 도시락을 쌌습니다. 부대에서 음식이 입에 안 맞으면 이거라도 먹어. 민재는 정순이 정성스럽게 싼 도시락을 받으며 눈물을 글썽입니다. 엄마, 저 잘 다녀올게요. 민재야, 편지 자주 써라. 면회도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정수는 민재를 껴안으며 말합니다. 23년을 함께 살지 못했지만 이제는 정말 자신의 아들 같습니다. 수진도 민재를 껴안으며 건강하게 잘 다녀와라고 말합니다. 기차역에서 민재를 배웅하며 정수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성우가 살아있었다면 이 순간을 어떻게 느꼈을까요? 아마 자신처럼 아들을 보내는 아쉬움과 자랑스러움을 동시에 느꼈을 것입니다. 여보, 우리 민재 잘 다녀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민재가 떠난 후 정순의 일상은 또 다른 리듬을 찾아갔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주말마다 집에 오고 수진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들러서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두 여자는 같은 남자를 사랑했던 과거를 뛰어넘어 진정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정순 씨, 요즘 어떠세요? 많이 외롭지 않아요? 수진이 차를 마시며 묻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웠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준호도 있고 민재도 편지를 자주 보내주고 수진 씨도 자주 와주시니까. 정순의 말에 수진은 미소를 짓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정수는 마당에 꽃을 심으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합니다. 성우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1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났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민재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엄마, 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부대 음식도 맛있고 동기들도 좋아요. 저녁하면 두 분 엄마를 모시고 여행 가고 싶어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계세요. 편지를 읽으며 정수는 흐뭇한 미소를 짓습니다. 일요일 오후 준호와 수진이 함께 집에 옵니다. 엄마, 오늘은 우리가 요리할게요. 준호가 앞치마를 두르며 말합니다. 수진도 정순 씨는 쉬세요라며 부엌으로 향합니다. 정수는 거실에 앉아 두 사람이 요리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저녁을 먹으며 준호가 말합니다. 엄마, 저 여자친구 생겼어요. 정수는 깜짝 놀라며 준호를 바라봅니다. 정말? 언제? 한 달 전쯤요. 다음에 집에 데려올게요. 준호의 말에 정수는 기뻐합니다.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해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그럼 나중에 우리 가족이 또 늘어나겠네. 수진이 웃으며 말합니다. 그렇죠. 며느리도 생기고 손자, 손녀도 생기고. 정수는 상상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앞으로 더 큰 가족이 될 생각을 하니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밤이 되어 준호와 수진이 돌아간 후 정수는 혼자 성호의 영정 사진을 바라봅니다. 여보, 이제야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준호도 민재도 다 잘 크고 있고 수진 씨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정수는 사진 속 성호에게 속삭입니다. 당신이 숨겨놓은 비밀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만 결국에는 모든 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이제는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고마워요. 덕분에 더 큰 가족을 얻었으니까.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옵니다. 정수는 그 햇살을 받으며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힘들고 아픈 시간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보다 진한 것은 함께 나눈 시간과 사랑이라는 것을. 정수는 일어나서 장독대로 향합니다. 오늘도 고추장을 저으며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연결된 가족들이 있고 그들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만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순이 찾은 새로운 행복의 의미였습니다. 결국 피보다 깊은 건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족의 비밀과 마주한 적이 있으신가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무료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사연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이야기와 감동을 세상에 전합니다.